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 교의편 제1장 제1절인 일원상의 진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일원상장에는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 일원상 서원문, 일원상 법어, 일원상 개송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은 정산종사가 초안하는 것을 소태산 대종사께서 세심히 감수해서 완성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원상장에서 일원상 서원문, 일원상 법어, 일원상 개송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친제, 직접 쓴 글이라면 이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은 정산종사의 초안을 바탕해서 소태산이 완성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1935년, 원기 20년이죠. 20년에 익산총부 대각전에서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공식적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일원상에 대한 담론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는데 정산종사께서는 이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충실히 소화하는 것이죠. 일원상을 당신이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여서 소화해서 일원상의 진리, 그리고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으로 초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을 소태산 대종사께서 감정을 이렇게 하는데요. 당시에 제자들의 그 말씀을 따르면 정산종사께서 초안을 해서 올리면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많이 이렇게 고치고 다듬고 교정을 본 그 글들을 심부름을 이렇게 여러 번 했다는 그러한 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은 바로 소태산과 정산, 그러니까 사제간이죠. 그 사제간의 법맥이 함께 흐르는 그러한 면에서 더욱 소중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일원상장의 시작이 되는 일원상의 진리는 일원상장 전체를 그리는 어떤 그 포석과 같은 작품이라 더욱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원상의 진리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급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이 일원상의 진리절은 그 구조에 따라서요, 2분, 두 단락으로 나누기도 하고 3분, 세 단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두 단락으로 나눌 때는 체용의 관계로 나누고요. 세 단락으로 나눌 때는 보통 체상용 또는 진공, 영지의 광명, 묘유의 조화, 진공, 광명, 조화 이런 타이틀로 이걸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 단락으로 체용의 관계로 나눈다고 하면 일원상의 진리장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여기까지를 바로
체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영지의 광명으로부터 마지막까지인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까지를 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요, 아까 같이 통째로 두 분류로 나누는 이 방법에 비해서 첫 단락인 1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주생의 본성이라는 이 부분을 이론상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전제로 일단 삼습니다. 이 단락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은 나머지 전체를 받는 전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부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까지를 채자리로 보고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해서부터 마지막 은연자재하는 것까지를 용자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두 부분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부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까지를 진공의 채자리로 보고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에서부터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까지를 묘유의 상으로 보고요. 진공묘유의 조화는에서부터 마지막인 은연자재하는 것까지를 묘유의 조화인 묘용으로 구분해서 3분, 세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진리의 체는 바로 진리의 당체라고 말한다면 묘유의 모습이죠. 묘유의 모습은 진리의 나타남이라고 하고요. 묘유의 조화는 진리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분류는 한 자리, 바로 이론상의 진리라는 그 한 자리를 이 여러 차원으로 바라본 입체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소태단 대종사의 친제인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 보는 것에 따라서 무량세계가 전개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한 건물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기능이 다를 뿐이지 한 자리에 다른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공, 묘유로 이분을 하든 진공 또는 광명, 조화 이렇게 또 진공, 묘유, 인과 여러 가지 3분을 하든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렇게 대별을 하든 모든 구분은 독립된 일단락이 아니라 각자의 단락이 그 주체가 되면서 나머지 단락을 이렇게 머무는 그 한 자리, 한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계는 또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나도 또 서로 섞이지 않는 그 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공, 묘유, 조화는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진공이 묘유와 조화를 머금고요. 또 어떨 때는 묘유가 진공과 조화를 머금고요. 어떨 때는 조화가 진공과 묘유를 머금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산종사는 원리편 2장에서요. 이론의 원리를 설명을 할 때 진공, 묘유, 인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들의 관계는 서로 떠나지 아니하는 한 가지 이론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관점이 진공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묘유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인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다 뭐다? 한 가지 이론의 진리다. 이론으로 하나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론상의 진리를 진공의 체 또는 영지의 광명, 묘유의 조화 이렇게
대별해서 구조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진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신 것,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해 주신 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상의 진리의 구조, 진공으로 바라볼 수 있고 묘유의 광명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묘유의 조화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이론으로 한자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길을 잘 안내해 준 이 법문을 저희들은 소태산 대종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론상장의 제1절인 이론상의 진리를 그 구조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